이번 시간은 탐정의 영역별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민간조사원, 즉 탐정은 바로 이 고객,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 고객인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 공경비 등 법집행기관의 효율성이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민간경비의 효율성 역시 중시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민간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민간조사제도, 즉 탐정제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민간조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조사 분야가 전문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 민간조사 분야의 영역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정은 탐정의 능력이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역별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탐정의 영역별로 보면은 이 먼저 법률 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갈 인베스티게이터입니다. 이 리갈 인베스티게이터는 바로 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입니다. 주로 이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증거, 또 자료 수집, 정인의 확보라든가 경찰과의 면담, 증거를 또 수집하고 검토하든지 또는 채정을 하는 거죠. 사진 촬영, 또 법정에서의 증언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을 법률 탐정, 영어로는 리걸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코퍼레이트 인베스티게이터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기업 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정은 주로 이 회사, 기업에서 의뢰한 회사 내 외부에 대한 조사라든가 회사의 자산에 대한 절도, 사기, 비용 지출, 내역의 허위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탐정을 바로 기업 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파이낸셜 인베스티게이터라고 그래서 재정 탐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정 탐정은 주로 검정과 관련된 횡령, 사기 사건들을 본인들의 전문 회계 지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나 또는 회사가 횡령당한 자금의 소재 파악을 해서 추적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입니다. 이 재정 탐정은 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 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행하는 탐정을 재정 탐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슈어런스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합니다. 보험 탐정입니다. 이 보험 탐정은 이 보험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행하는 탐정입니다. 이 보험금을 노리고 행하는 자해 행위들 또는 보험 사기 등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사고나 재해를 당해서 이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 보상 등을 주로 행하는 전문 탐정을 보험 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 디텍티브라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말하면은 경비 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비 탐정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센터, 대형 마트 등 판매 회사에 소속을 해서 바로 절도,
뭐 소매치기, 사범 등을 검거하거나 회사에 대한 뭐 사기 행위라든가 또는 내부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을 한다든가 또는 백화점 같은 이런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탐정을 스토아 디텍티브라고 합니다. 뭐 기타로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 바운티 헌트라고 하는 현상 수배범의 소재 파악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수배범을 찾아내는 헌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운티 헌터는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와 도망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보수를 얻는 직업 탐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다든가 해외 도피 사범의 소재 파악을 전문으로 행하는 탐정도 있습니다. 탐정의 역할과 업무입니다. 자, 탐정의 역할과 업무는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탐정 활동이나 업무 규정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63입니다. 이거는 그 1963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쭉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의 바로 프라이빗 디텍티브 액트입니다. 액트는 법률이죠. 즉 사설탐정법입니다. 뉴저지주의 사설탐정법의 경우는 아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받고 조사나 정보 획득에 의한 그 자료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어떠한 규정이냐? 여기서 보면은 미 연방정부 또는 각주, 미 연방의 영토나 속령에서 이미 행하여졌거나 또는 협박의 가정하에 있는 범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회사, 법인의 협회, 단체, 사회 혹은 그룹에 관한 신분, 습관, 행동, 활동, 소재, 교우관계, 교제, 거래, 평판 또는 성격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다음 정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 조사가 있고요. 실종자 행방 확인입니다. 미싱 칠들은 미싱 퍼선이라고 하죠. 분실 혹은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나 회수를 하는 일. 개인, 회사, 협회, 법인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 모욕, 사고, 손해, 손상이나 손실의 원인과 그다음 책임입니다. 미 연방정부나 각주나 또는 속령에서 행해졌거나 협박의 가정하에 있는 범죄나 불법 행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사, 법인과 다른 협회, 단체, 조직, 공식 멤버나 대표와의 교우관계, 피고용인, 직원, 청부인과 하청인의 행동, 정직성, 효율성, 충실함 또는 활동에 대한 조회,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민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 같은 것들입니다. 자, 유능한 탐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력과 호기심이 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탐정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형사나 민사사건의 업무 중에서 이 프라이빗 섹터, 사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적 영역의 업무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공기관의 의뢰나 요청으로 공공영역, 이를 우리 퍼블릭 섹터라고 합니다. 공공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범죄 조사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도 바로 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탐정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탐정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력과 호기심이 깊고 객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정에 의한 민간 영역의 조사 결과는 재판 시에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바로 공공 영역을 대신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시받거나 정부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나 고용된 때에는 형사사건,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바로 미국의 법무당국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망을 가면은 보석금을 몰수를 하고 법무부 산하의 US 마샬, 즉 연방보안관이 끝까지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면은 인권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판사는 보석금을 물리고 피고인을 석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일을 정해서 집에 가서 있다가 바로 재판 기일을 정해서 출두하라고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판사는 그 보석금을 몰수를 하고 바로 이 연방 법집행기관인 US 마샬이죠. 연방보안관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도망간 피고인은 끝까지 연방보안관에게 추적이 되어서 체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경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수정헌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는데 연방수정헌법에는 경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권은 각 주에 유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권은 50개 주지사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경찰 대신에 연방법집행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연방법집행기관은 FBI를 포함해서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이 연방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보안관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요원만 2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연방보안관실 직원 4천여 명이 1년간 도망자 3만 6천 명을 체포를 해서 법정에 넘긴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재판에선 피고인이 보석보정보험 즉 본드에 든 상태에서 바로 도주를 하면은 판사는 그 보정보험사는 보석금을 낸 뒤에 바로 자기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사설탐정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이 사설탐정들이 이 도주자를 끝까지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정보험사는 피고인이 도주를 하면은 보정인에게 대신 받아가지만 미국에서는
도주한 피고인은 연방보안관과 사설탐정으로부터 이 바운티 헌터죠. 바로 이중 추적을 당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대선 전국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가에서는 사설탐정들이 이 고객이죠. 각 후보 캠프와 같은 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상대 후보에 대해 온갖 사찰 활동을 펴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등록된 300여 명의 탐정들은 대선 후보들의 각종 기록을 찾아내거나 후보들이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등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누구로부터 얼마의 선거 자금을 받았고 고용한 선거운동원이 상대방 후보의 이 첩자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로펌을 고용을 하고 이 로펌에서 다시 탐정을 고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지출 경비 내역에 이 탐정 비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설 탐정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일거리를 받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법무부가 각 도시의 경찰들이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지 또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등의 감찰 활동을 탐정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범죄 수사와 탐정 조사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범죄 수사입니다. 여기가 탐정 조사입니다. 먼저 원고는 범죄 수사에서의 원고는 주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탐정 조사에서의 원고는 개인이나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될 것입니다. 범죄 수사의 소추자는 당연히 국민이 될 것이고 탐정 조사의 소추자는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범죄 수사의 주 목적은 바로 처벌입니다. 반면 탐정 조사의 주 목적은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는 범죄 수사는 주나 정부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탐정 조사는 피해자의 의뢰에 의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탐정의 역할에서 범죄 수사와 탐정 조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 수사의 조치는 바로 구치소로 가든지 교도소로 가든지 또는 벌금이나 특정 교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탐정 조사는 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는 교정 행동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그 유죄 판결은 범죄라고 할 만한 무죄라고 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바로 유죄 판결을 받지만은 탐정 조사에서는 증거가 우세할 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는 피고인에 의해서 항소 여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탐정 조사는 항소 여부는 상대방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업무입니다. 탐정 업무의 영역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데 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업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입니다. 항공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건설 산업 사고나 개인과 같은 사고들의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행위입니다. 그 다음 독점 금지 활동 같은 것들, 재산의
소재 파악이나 추적, 그 다음에 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 경쟁적인 정보 수집, 컨설팅,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유용과 같은 것들, 저작권 및 상표 위반에 대한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전자 대응책, 직원들의 배경 조사죠, 경력 조사, 산업 스파이 사건들,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 사기나 부정행위 조사, 명령, 보험 청구나 반대로 소송 청구 같은 반대 소송 청구입니다. 실종자의 소재 파악, 해운업 조사, 인수 및 합병 M&A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사, 개인적 손해나 특허권 침해 조사,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부담이나 공공기록 조사, 인구 통계, 재산, 신용, 범죄, 채무, 교육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채용 조사, 그 다음 성희롱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사하는 것들, 감시, 서베이런스죠. 재판 준비라든가 비밀 활동 같은 이러한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배상이나 근무지나 근무지 위반 조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주로 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탐정의 업무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민간 경비 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 조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예방적 역할이 강조 발전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탐정들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 조사에 관련된 책무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 및 조직체들은 직접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탐정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일시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 계약을 통한 탐정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탐정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찰, 실험, 경험 등을 통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분석하면서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 탐정들은 독립해서 일하기도 하고 탐정회사나 일반 기업이나 심지어 로펌이죠. 법률회사 소속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탐정의 업무 영역을 영역별로 세분화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역별로 쭉 보면은 검사와 법집행기관 분야에서는 범죄수사. 조금 전에 바로 정부로부터 명령받거나 정부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이 범죄수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변호사 그 영역에서는 바로 소송과 판결 준비 시 사건 조사라든가 정인 확보, 행방불명의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이나 소재 확인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은닉 재산을 파악한다든가 확인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는 업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 변호사인 변리사 영역에서는 특허권 침해 조사라든가 특허의 채택, 사용, 포기에 관한 사실 확정 분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판 영역에서는 바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조사, 불공정 또 경쟁 조사, 저작권 침해 조사 같은 것들이 출판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 쪽에서는 바로 은행 내부에서의 범죄 조사, 은행의 중요 직위의 승진 예정인 후보자나 직원에 대한 조사, 고가의 기중품 운송 시 바로 보호한다든가 부정행위에 의혹이 있는 직원들 기타 사항에 대한 감시,
뭐 사업 경영 체크, 신용 대출자 조사 같은 것들이 은행 영역에서의 탐정의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분야입니다. 바로 위탁금 부당 유용이라든가, 그다음 강도, 주거 침입, 절도, 손실, 화재나 사고나 재난의 지급 청구 조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송기관 영역에서는 직원들의 정직성, 서비스에 대한 감시, 조사, 사고 조사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장 가게 같은 경우는 뭐 가게 매장 감시, 사업장 내의 절도나 유사행위 조사, 신용위반 및 사기 사건 조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호텔입니다. 호텔 내부에서의 절도, 유사사건 조사라든가, 직원들의 정직성, 효율성, 낭비, 규칙 위반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 감시가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캐릭터 인베스티게이션이죠. 개인 특성 조사입니다. 주로 개인 특성 조사 분야에서 탐정 조사 업무는 뭐 개인의 평판이나 명성,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 확인, 뭐 혼인 상태나 습관, 뭐 수입, 재정 및 신용도, 사회 및 사회적 관계, 그리고 뭐 경찰 처분 기록이나 전과 기록, 기타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상세 조사 분야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시, 서베이런스입니다. 이건 주로 행동이나 동향 포착, 뭐 태도, 근무 태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공장 및 물류 저장소 감시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시간에 재물 절취 현장, 약탈 행위, 기도, 탐지를 위한 가게나 건물을 감시한다든가, 비인가자의 출입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탐정에게는 업무와 관련하여서 9가지 책임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에서는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정과 관련된 현재 상황의 안전을 유지해야 되고, 증거를 보존하고 의뢰인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스케치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정보에 대한 상세 기록과 보관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적 증거 수집과 탐색입니다. 여섯째는 사고나 범죄 피해자 혹은 정인들의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심스러운 자에 대한 질문 또는 신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탐정은 업무와 관련해서 9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풀이입니다. 자, 먼저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활동하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 수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기업 탐정, 나, 법률 탐정, 다, 재정 탐정, 라, 보험 탐정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나번 법률 탐정입니다. 이 법률 탐정은 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 수집, 증인 확보, 경찰과의 면담, 증거를 수집, 검토하고 사진 촬영해서 또 법정에서 증언하는 업무를 행하는 탐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와 도망자를 체포해서
보수를 받는 탐정은 바운티 헌트, 리걸 인베스티게이터, 법률 탐정, 인슈런스 인베스티게이터, 보험 탐정, 스토어 디텍티브, 바로 경비 탐정입니다. 정답은 바로 가번이 되겠습니다. 탐정의 영역별 구분에서 바로 바운티 헌터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바운티 헌터는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와 도망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보수를 얻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탐정의 특성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소추자는 국민, 주목적은 손해배상이다. 조사는 피해자의 의뢰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입니다. 바로 탐정조사에서 소추자는 국민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탐정의 영역별 구분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 분야의 영역은 이 리걸 인베스티게이터, 법률 탐정, 기업 탐정, 재정 탐정, 보험 탐정, 경비 탐정,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바운티 헌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탐정은 탐정의 능력,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역별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탐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력과 호기심이 깊고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각 기업마다 예방적 역할이 강조 발전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탐정들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 조사에 관련된 많은 책무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업 및 조직체들은 직접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탐정들을 고용하거나 일시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바로 계약을 통한 직접 고용을 하든지 계약을 통한 탐정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탐정의 조사 업무 유형에서 탐정들은 독립해서 일하기도 하고 탐정회사나 일반 기업 및 법률회사 소속하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직업이나 또는 사업체 분야에서 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법집행기관, 은행, 보험회사, 보험업자, 운송기관, 운송창고, 사업장, 호텔, 비밀조사 등입니다. 이 탐정의 책임은 9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의 안전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증거를 보존하고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보관을 해야 되고요. 물질적 증거 수집과 탐색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